이번 주부터는 지면에 소개되고 있는 박종의 땅의 역사, 잡사가 아닙니다. 땅의 역사 또한 매주 한 차례씩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3회 박종의 땅의 역사입니다. 제목은 백성에게 폐가 되니 광화문에 월대를 만들지 말라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때 광화문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는 제목으로 현재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월대를 포함한 광화문 광장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달에 현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경복궁 앞 월대의 복원은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그리고 화합하던 상징적인 공간의 복원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라고요. 자, 여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백성의 소통. 이 서울시장이 말하는 경복궁 앞 월대는 광화문 월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과 백성의 소통 공간을 복원하겠다는 말이죠.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참 숭고합니다. 힘도 들죠. 근데 숭고하려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어떨까요? 세종은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드는데 어찌 민력, 백성의 힘을 쓰겠는가 하고 광화문 월대 공사를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실록 기록입니다. 다시 볼까요? 조선왕국은 농업국가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사대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춘분부터 추분까지 이 농번기에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잡스러운 소송도 금지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경국도의전을 보면은 모반, 불경, 불효, 내란 같은 소위 10대 중범죄와 나머지 강력범죄, 살인 같은 그런 죄목을 가진 그런 소송을 제외하고는 농번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금했습니다. 이런 무정무계, 농사에 힘을 쓰기 위해서 정지를 하고 농사, 무가 마치면 개시한다. 농사에 방해가 될 업무를 정지하고 농사가 끝나면 재개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언제가 농번기냐? 이걸 두고 조선시대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싹 정리해준 사람이 세종입니다. 기록이 이렇습니다. 무정무계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니 임금이,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춘분과 추분으로 한정지었다. 라고 1431년 3월 19일에 이렇게 실록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세종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 거니까 농민에 한해서만 이 원칙을 적용하라고 다시 재지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춘추분 무정무계법을 정하고 나서 열흘 뒤 예조로부터 광화문이 누추하니까 월대를 만들겠다고 보고가 올라오죠. 그랬더니 세종은 즉시를 불허합니다. 이유는 농번기의 민력동원 불가 이런 겁니다. 1431년 3월 29일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월대가 과연 있었나? 이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복원할 월대가 있긴 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월대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광화문 월대는 단 한 건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경복궁의 근정전, 그리고 창덕궁의 인정전, 경희궁의 숭정전 같은 궁궐의 정전 월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왕들이 신하들과 함께 여러 행사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화문 월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시대의 문화재청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때 조성된 월대는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며 1867년 경복궁 중건 당시 광화문과 함께 다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의 근거라고 인용한 기록이 바로 이글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바로 그 세종실록입니다. 그 세종실록을 다시 한번 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조 판서가 광화문 문 밖에 섬돌이 없어서
관리들이 문지역까지 타고 왔어야 말에서 내리니 타당치 못할 뿐더러,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을 이처럼 낮고 누추하게 버려두는 것은 부당하니 계단과 둘레를 쌓고 안바닥을 포장해 한계를 엄중히 하게 하소서 라고 아뢰니, 임금은, 세종은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밀력을 쓰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열흘 전에 송사마저도 농사해가 된다고 금지를 했던 거죠. 근데 열흘 뒤에 예조에서 그 밀력을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하겠다니까. 당연히 월대를 만들겠다는 보고는 일고에 여유도 없이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따르면 월대공사 보고서가 기각되고 나서 19일 만인 4월 18일에 광화문이 이룩되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31년 4월 18일에 세종실록 기록입니다. 바로 이게 문화대청 보고서에 나오는 세종 때 조성된 월대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종의 공사를 금했다는 기록이 월대를 만들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실록에는 금하고 나서 19일 뒤에 광화문이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은 이때 월대도 완성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록을 포함해서 각종 고문서, 물론이고 그 어떤 고지도에도 광화문 월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청 보고서에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헌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경복궁 발굴 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연간 월대 기단석 하부, 그리고 태조연간 층위에서 잡석이 일부 확인됐다. 20 곱하기 30 곱하기 25cm짜리 크기의 잡석이 4개, 6개가량 월대 기단 성전에 맞춰서 확인됐으나 조사 면적의 한계로 태조연간 월대 시설의 흔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만든 경복궁 발굴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무리가 따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연간 경복궁 처음 건설했을 그때 월대가 있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경복궁 창건 당시에는 월대 시설이 있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단에 무리가 따른다는 문장 뒤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종로 쪽으로 확장 공사가 가능할 때 선대 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실록 사관이 예컨대 세종이 다시 공사를 허가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까먹고 빠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연 그랬다 하더라도 그 월대가 왕과 백성이 소통을 했던 공간인가? 라는 판단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복원의 명분이 서니까요. 명지대학교에서 문화재청에 납품했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화문 월대는 행사용 무대와 같은 기능으로 사람들에게 구경이 가능하도록 개방됐다는 점에서 금단의 영역인 궁궐과 백성의 거주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2020년에 문화재위원회의 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과 월대는 원래 하나의 건축물로서 월대는 광화문의 얼굴이며 월대 복원은 왕도 정치와 시민 주권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사적 가치와 화합, 통합의 미래적 가치를 담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랬을까요? 팩트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렇게 소통의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입니다. 금후로는 광화문에 부녀자들 출입을 금하고 광화문 안쪽에 있는 영재교 뜰과 근정전 뜰에도 또한 부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세종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의 넷째 아들 인영대군, 이 구단에 인영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 강비라는 후궁의 소생인
여섯째 화이군 이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왕자가 어느 야밤에 여자 둘을 하인들을 시켜서 광화문을 통해서 궁으로 들여오게 하다가 적발이 됐다. 그런데 두 왕자는 법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박멸하고, 두 여자는 장백대를 치고 제주 관비로 쫓아버렸다. 소통의 공간에서요. 월대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요절한 왕이 있습니다. 인조가 아닌 인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 밖에서 산디놀이라고 합니다. 산디놀이를 봤는데 본래 이는 중국 사신을 위해서 만든 자피가 아닌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1145년 기록입니다. 그런데 계속 했던가 봐요. 보름 뒤, 정확히 14일 뒤에 이 산대가 이 무대 같은 겁니다. 이게 무너져서 군중 수십 명이 깔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살 난 주인집 아이를 업고 왔던 노비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중을 동원해서 광화문 앞에서 벌린 접대용 매스게임을 그만하는 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참사가 터졌다는 거죠. 이 요절한 인종 다음 왕이 명종입니다. 명종의 두 번입니다. 명황제 칙서를 들고 돌아온 조선 사신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칙서를 받기 위해서 궁궐을 나와서 칙서를 들고 온 이 조선 사람들을 맞이한 곳이 바로 광화문 밖입니다. 두 번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발발 직후 선조가 의주 땅으로 도망을 갔죠. 원래 목적지는 명나라였는데 어찌됐든 유성룡이 만류를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꼴을 봤던 한성인의 백성들이 경복궁을 난입해서 장려원 같은 노비 문서가 있는 그 장려원을 불태우고 궁궐을 삽시간 홀딱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1592년 4월 14일 이야기입니다. 전후에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공사에 바로 그 백성들이 투입이 됩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겨우 벌목을 시작했을 뿐인데도 산골 마을에는 도망하여 떠도는 자가 즐비한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1606년 11월 기록입니다. 소통인가요? 소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경희궁에서 근 20년을 살았던 영조라는 임금, 영조 19년을 살았습니다. 이 영조가 창덕궁에 갔다가 경희궁으로 돌아오면서 광화문에서 흥화문, 그러니까 경희궁의 정문이죠. 이 흥화문에 이르러 백성의 상언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언을 받아들이는 소통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광화문을 지나서 흥화문 여관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1744년입니다. 영조는 약간 히스테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문 밖에 유생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오늘 상소를 하면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는 또 상소를 하면 역적죄로 다스린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좀 영조한테 반항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생들이 아무도 상소할 게 없다고 하니까 영전이 시킵니다. 이 유생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관하게 합니다. 여차하면 또 한 번 뒤집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유생들 중에 어린애들, 동몽들에게 구두시험을 치르고 이 구두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매를 때리겠습니다. 그 매를 누가 때린지 아십니까? 대사성이 때렸습니다. 대사성은 성균관의 관장입니다. 정상품에 그리고 명예직으로는 최고였던 성균관 관장이 어린애를 매를 때린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게 광화문 문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대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문화재청이 추정하는, 서울시가 추정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1760년대에 만든 도성대지도라는 아름다운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경복궁이 그려져 있죠.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폐허가 됐습니다. 목조 건물을 홀딱 탔습니다. 그런데 석조 건물들은 남아있습니다. 석조물들, 부재도 남아있죠. 주춧돌, 기둥 같은 거요. 경회루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돌기둥 몇 개만 남고 홀딱 다 사라졌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허 장면은 겸재 정선이 그린 지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속에 광화문을 보시면 광화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치형의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제왕이 들락날락하는 아주 큰 문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도성 대지도라는 걸 보면 돌로 만든 이 홍해문 이거는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홍해문 위에 있는 문루 나무라는 문루는 다 사라지고 한쪽 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곳만 지붕이 겨우겨우 남아 있어요. 그렇게 임진왜란 때부터 대원군의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1860년대 중건될 때까지 광화문 앞 풍경은 그랬습니다. 근 300년입니다. 1592년부터 1866년까지죠.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월대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에 등장한 시기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다가 고종 3년인 1866년입니다. 대원군이 주도했던 그 경복궁 중건공사는 여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복궁 영건 일기라는 책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진 일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다. 궁 안에서 짊어지고 온 자토가 4만여 짐에 이르렀다. 이게 1866년 3월 3일자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영건일기에는 경복궁에 남아있던 옛 석재와 목재를 재활용하면은 어디 거를 재활용했다고 기록을 남겨놔요. 예컨대 이런 거죠. 근정전 앞에 있는 문무품 품계석 각 12개는 헐어버린 간이대 옥석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 같은 겁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월대 완성했다는 이 기록에는 월대 자리에 있어야 할, 그전에 있었다면, 존재했다면 옛 석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재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종이 만든 월대, 실제로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월대, 이 또한 소통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 담장 동서로 육적 건물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월대가 있습니다. 궁장과 궁궐의 담과 육적 건물 사이 이 비좁은 골목에서 월대 남쪽 끝까지 우회를 해야지 동서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월대는 백성에 함부로 지나갈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대 복원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이 월대가 사라진 해를 192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1923년에 광화문 앞에 전차 선로가 개설되면서 월대가 철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에서 훼손됐으니까 이걸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고종 이전의 조선시대에 월대가 존재했는가? 땅을 파봐야죠. 문헌에 앞서서 복원에 앞서서 땅속 조사는 이루어졌는가?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화합하던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는가? 근거를 봐야죠. 기록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하려는 근거가 뭐죠? 이 공사가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를 지금 현재 T자형으로 일단 선형을 바꾸고 나중에 Y자형으로 바꿀 겁니다. 사간동에서 광화문 앞쪽을 우회를 해서 다시 대학로 쪽으로 빠지는 길을 만들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도로를 재구조하고 그리고 광화문을 만들고 월대를 복원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국비 290억, 서울시비 738억, 합쳐서 1080억 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결정을 했겠죠. 1000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려면 역사 복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배정을 했으면 역사 복원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은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명분이어야 합니다. 150년 전, 아니 500년 전, 600년 전 이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기록 하나는 있습니다. 세종이 한 말이죠. 백성에게 폐가 되니 광화문 앞에는 월대를 만들지 말라. 263회 박종인의 땅의 역사였습니다.